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입니다. Oh. It's wonderful to see you both. Daddy, how's your health in general? Any recent episodes? You know, like at Mom's funeral? Aren't you glad we had such unconventional parents? 당연히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가슴이 따뜻해지는 좋은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는 옴니버스 형식입니다. 그래서 파더, 마더, 시스터 앤 브라더 이렇게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에피소드마다 뼈대가 되는 플롯은 좀 동일한 편입니다. 오브제 또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오브제들은 물, 마시는 차, 그 다음에 롤렉스, 타는 차, 책, 빨강의 미장센 등이 있습니다. 플롯 같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자녀가 차를 타고 부모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스케이트를 탄 아이들을 좀 보고요. 두 번째는 부모 집으로 들어가서 옷색이 빨간색인 것을 체킹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이나 차를 마시고 네 번째는 Bob's your uncle 이라는 농담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롤렉스를 언급을 하고 여섯 번째는 시간이 좀 늦었다면서 집을 나서고 일곱 번째는 자녀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부모가 보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형식을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이렇게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보면 빛의 장막이라고 할까 파티클이라고 할까 이 카메라 필름이 넘겨가는 듯한 연출이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서 확실하게 개별의 에피소드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이런 오브제와 플롯의 역할으로 얘네가 마치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그리고 이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넘어갈 때 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딜 가나 가족 이야기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앞에서 플롯 얘기를 할 때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걔네들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이 아이들을 잡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에피소드가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이들에 대한 설명은 맨 처음 파더 에피소드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그 자녀가 되는 남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딜 가나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은 있다. 그런 아이들은 잡초처럼 계속 자라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주제의식과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형식 자체가 옴니버스의 3부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장소도 막 이동을 해요. 미국 북동부, 버블린, 프랑스 파리 이렇게 공간을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앞부분마다 이런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통일감과 기시감을 또 주고 이 아이들이야말로 어디에서나 자라나는 잡초 같은 애들이니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좀 더 톱파볼게요. 우선 파더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더에서는 엄마가 죽은 걸로 나오고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의 남매를 우선 비춰줍니다. 그래서 남매가 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딸은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이고 아들은 그나마 아빠를 챙깁니다. 왜 식용품 박스를 준비한다던가 무너진 벽을 수리하려고 돈을 줬다던가 동파된 파이프를 본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차로를 길에 좀 다듬어야겠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또 통신비 용돈을 준다던가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좀 아들과 딸이 좀 대비적이죠. 그래서 딸은 불편한 감이 있는데 그것을 애써 티내지는 않은 채 보통의 가족의 행세를 합니다. 아빠도 자식들에게 물을 대접을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등 보통의 가족 행세를 또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 가족이 어색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화 중간중간에 이런 침묵이 있거든요. 이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제 말할 차례야 이런 침묵이 아니라 대화가 뚝뚝 끊겨가지고 나타나는 침묵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아빠 쪽의 문제인 게 확실합니다. 이 대화를 주고 받을 때 굉장히 어색한 단어를 쓴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꾸며진 느낌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카메라가
잠깐 집안을 일부러 어질러 피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싹 다 보고 나면 이 아빠라는 인물은 엄마가 죽고 나서 약간 홀로 사는 늙은 아버지의 행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나서 이 반전이 좀 드러나는데 아빠가 사실은 굉장히 팬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돈을 받아서 집안을 좋은 가구로 채웠고 차도 사고 롤렉스도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들켜버리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람루하게 일부러 행세하는 것이죠. 이 모습에 딸은 속지 않고 아들은 좀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빨강을 입고 있는데 아빠와 아들은 버건디색이고 딸은 혼자 좀 새빨강색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어느 정도 통하지만 딸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러한 미장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약간 깨알 포인트가 좀 보였는데 이게 아들 역할을 하시는 분의 배우 이름이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배우분 있잖아요. 제가 이 배우를 어디서 봤지 생각을 했는데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비 중에 하나인 결혼 이야기에서 그 이혼 조정 중인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파더에서는 모두가 어떠한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는 엄마가 죽고 나서 혼자 생활하는 그런 홀아버지의 역할을 행세를 하고 있고 딸은 일반적으로 약간 뭐 상상했을 때 그려지는 가족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가족의 모습을 행세하고 있고 아들은 딸 앞에서 아빠를 약간 경계하는 듯하게 더 돕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집안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고 있는 것 마냥 정상 가족인 듯 행세하는 이런 세 사람의 이야기가 파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도 현실과 꽤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더로 넘어가 볼게요. 마더는 더블린답게 차를 마시러 간다는 두 딸 자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쪽은 차가 고장이 나서 늦고 한쪽은 사실은 좀 늦는 아이인데 여자친구가 데려다 줘서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어요. 엄마는 굉장히 좀 우아하고 귀족적인 사람입니다. 정원도 딱 이 각이 맞춰져 있고 딸들을 위해서 준비한 다과도 이 테이블에 각을 맞춰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보면 엄마는 굉장히 계획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둘째 딸 때문인데요. 귀족답게 차를 마시고 일상을 주고받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어딘가 삑사리가 나간 듯한 좀 코미디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큰 딸은 어느 정도 엄마를 맞춰주는데 작은 딸은 엄마를 잘 맞춰주지 않거든요. 배경이 현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쓰고 사실 이 귀족 예법이라는 것이 좀 옛날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상충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앞에 파더 집안보다는 누군가 행세를 한다는 느낌은 덜하지만 이 집안은 모두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엄마가 심하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요. 작은 딸이 왔을 때 옷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냥 작은 딸이 휙 하고 어딘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뭐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했을 때도 어색해지는 감이 있어서 실패. 준비한 간식과 차를 약간 형식에 맞춰서 먹고 마시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딸들과 의사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서툰 사람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실패하는 인물입니다. 큰딸은 차 고장으로 약속 시간에 맞춰가는 것에 실패하였고 꽃 선물을 사들고 갔는데 그 분위기와 맞지 않아서 좀 실패하였습니다. 작은 딸은 엄마에게 우버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지만 약간 의심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냥 성공은 아닌 반쯤짜리 실패를 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이 가족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다 있습니다. 엄마는 사실 자매가 오기 전까지는 외로워 보이고 큰딸은 화장실에 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마음의 병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우선 애인을 숨기고 있고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약간 좋은 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계획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가족이 갖는 문제와 파도 쪽 가족이 갖는 문제가 약간 비슷하게 겹쳐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다른 약간 기시감이 느껴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도 현실 가족과 닮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스터 앤 브라더 남매로 넘어가 보자면 3부 형식 중에 가장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부모가 둘 다 경비행기 사고로 죽었고요. 그 남매가 살아생전에 지내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앞에 파더하고 마더에서는 집에 물건이 가득했고 그들의 취향을 반영했고 자녀를 반겨줬다면 시스터 브라더는 텅 빈 공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엄마와 아빠의 추억을 되짚어보며 그 추억을 상기시키는 물품을 갖습니다. 이때 롤렉스하고 선글라스가 오브제로 나오는데 롤렉스는 앞에 파더에서 이미 나왔고요. 유품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더가 차고 있던 롤렉스는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매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추억이라는 주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앞에 파더에서는 행세라는 주제의식이 나왔고 마더에서는 숨김이라는 주제의식이 나왔다면 이 시스터 브라더에서는 추억이라는 주제의식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카메라 워크가 부모님 집을 이렇게 쭉 느리게 보여주는 워크가 있는데요. 이때 보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곳을 사용했던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갔을 때 가구와 생활소품들이 없는 모습을 카메라로 잔잔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또한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남매 입장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부모를 추억하는 것이고 관객의 입장에서 넓게 보자면 그 가족 자체를 기리고 추억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을 배웅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매가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그 집을 채우고 있었던 물건들이 가득 쌓인 창고로 가게 되는데 이 창고를 보게 되면 정말 그 부모님의 세월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가 물리적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좀 뭉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경험을 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하나의 의자, 하나의 소파, 하나의 박스, 하나의 사진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놓는 그 모습이 굉장히 뭉클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나 아니 정말 물리적으로도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덮어두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떠나가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는데 멀어질수록 약간 타임슬랩 찍는 것처럼 약간 뭉개지듯이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조차 언젠가는 추억으로 남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터와 브라더에서는 앞의 파더와 마더의 에피소드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 파더와 마더는 굉장히 좀 독립적인 에피소드죠. 이게 오브제로 그리고 플롯으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등장인물도 다르고 거기서 말을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에피소드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이것을 시스터 앤 브라더가 이렇게 그릇으로 담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이 그것을 의도한지는 모르겠으나 왜 가족 구성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의뢰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와 아빠를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여기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로 설정을 해서 이제 늙어버린 그 엄마와 아빠를 포용하는 것으로 자녀의 역할을 주면서 가족 내의 비율을 키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스터 앤 브라더가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부모가 등장하지 않고 그들을 추억하면서 이 가족의 형태를 자녀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약간 정리를 하자면요. 1부, 2부, 3부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인물,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큰 틀,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느슨하지만 확실하게 있고 또 이것을 이어주는 오브제의 활용으로 전반적인 통일감과 기시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통일감과 기시감에서 저는 현실성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오브제들, 틀이 아주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각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이 새 이야기를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엮고 있다가 반발이 생기면 약간 뒤로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 가족은 어땠더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땠더라? 이렇게요. 여기서 이런 개인의 경험들이 들어가면서 영화가 더욱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정교한 연출로 감독은 공간을 초월해서 가족이 가지는 이야기, 행세, 숨김, 추억 등은 공통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각 에피소드의 마지막 대사라고 할 수 있는 I love you를 보여주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나의 경험을 생각하게 되고 가족에 대해서 반추시킬 수 있게끔 만든 감독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딱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적이고 은유적으로 느껴졌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빛의 장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환상적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경험이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도 보이는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 대한 한 줄 평은 빛의 장막과 입자들을 건너서 펼쳐지는 가족들은 닮은 형태였다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 첫 영상으로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를 한번 말아보았는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가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 전에 2025년도 12월 31일에 정말 막바지에 연말 결산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에 제가 정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1월 1일에 해돋이를 보려고 바다에 갔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귀가 떨어져 나갈 뻔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붙어있기는 한데 정말 춥고 막 5시, 6시 일어나고 이동을 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새해니까 좀 설레고 신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막 버티고 있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정말 힘이 솟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좋은 말 한마디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머리를 조금 염색을 새로 해봤는데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생일날에 급하게 촬영하고 있었고요. 좀 어울리나요?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새마음 새뜻 새로운 머리 색깔로 2026년 영화 한잔 채널도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